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연령대는 조금씩 달라도 대부분이 어머니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자녀분들이 거의 다 계시죠. 어머니께서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는 어머니의 일과 관련하여 장단점들에 대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셔야 하는 것이 바로 자녀분들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일과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먼저는 이 요양보호사라는 일은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요양보호사라는 일은요, 매우 힘든 일이죠.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이 아니고 심적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때로는 자존심에 심한 상처까지도 받는 일이 바로 이 요양보호사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케어해 드리는데 이 어르신들께서 치매까지 또는 노인성 질병까지 있으신 어르신이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거칠게 대한다든지 또는 때에 따라서는 심한 욕설과 그리고 대소변도 치워드려야 되죠.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 요양보호사라는 일인 거거든요. 더군다나 심각한 문제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요양보호사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이 성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침도 비치하게끔 해놓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이 성과 관련된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장기요양기관에 계신 대부분의 어르신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을 수발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위생적으로도 좋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신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아마도 자녀분들께서 알고 계신 지금 일들 중에서도 이 요양보호사라는 일은요, 3D 업종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일이 바로 요양보호사 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도 수준의 일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자녀분들께서 이 요양보호사 일을 직접 해보신다면은 아마도 최소 월 300만 원 이상은 돼야지 할 것 같은 수준의 일, 그런 강도의 일,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일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양보호사가 되어서 직접 아마 이 일을 하신다면은 최저임금에서는요, 단 며칠도 근무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양보호사라는 일의 실정입니다. 자, 더군다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스템상에 있어서 항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형사처벌의 덫에 놓여 계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덫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뉴스에서도 여러분 종종 지금 접하고 계시겠지만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많게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한 분이 동시에 어르신 7분 이상을 돌봐드린다든지 또는 10분 이상도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에 계시는 거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죠? 더군다나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치매 같은 질병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을 한 번에 7분 이상씩 돌봐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일이 될까요? 절대 정상적인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바빠지시겠죠? 정신없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고 피로가 쌓여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치고 짜증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심적으로도 불안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폭발이 결국 어르신들께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학대로 이어져서 해당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 자, 지금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시고 있다면 그 자녀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만 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계시죠. 자, 치매가 있으신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을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어르신께 자, 밥을 먹여드리고 또 옷 갈아입혀드리고 청소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웃겨드리고 발 마사지 해드리고 산책시켜드리고 똥오줌 치워드리고 이런 일들은 옛날로 빗대자면 흡사 파출부와도 같은 일로 인식이 되고 있었죠. 자, 그래도 옛날에는 이 파출부라는 일이 벌이는 좋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최저임금의 수준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에는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막대하는 젊은 원장들도 또 그런 젊은 직원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최저임금에 최악의 3D 업종에 노인학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자존심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라는 일입니다. 자, 이러한 단점들만 보이는 요양보호사라는 일에 있어서도 최대의 장점 하나,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월급이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월급만큼은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어머님들께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실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월급이 밀린다고 하면은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어느 일이든 뭐 근무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어머님들께서는 그래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면서 월급이 정해진 일자에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근무하실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근속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이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급여 몇만 원에도 기관을 자주 옮기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1년을 근무해서 만약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요,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냥 쉬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냥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는요, 자격만 따놓고 그리고 근무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님들께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것은 순전히 여러분과 그리고 가족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버티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잘 아시죠? 존버라는 용어, 존나게 버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업에서는요, 저는 죽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버라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버틴다라는 용어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일을 하시려면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서 버티지 않는 이상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어떤 건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어머니께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들어보실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디 가셔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한 이유들은 운영규정에서 다른 데에서 시설의 사정을 얘기하지 말아라, 발설하지 말아라 라고
교육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시설 개인적인 상황이라든지 또는 어르신에 대한 개인적인 상황들, 그런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셔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들, 그리고 또 자존심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상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본인이 근무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자녀분들께서는 만약에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시다면은 어머니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의 근황은 어떠신지, 또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혹시라도 성적으로 관련된 사고는 없으셨는지 자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지금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그런 여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근무를 계속 지속하시다 보면은 결국 폭발하는 상황에 대한 것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요,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실 수 있도록 가정에서 꼭 배려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시스템상 자칫하면은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본의 아니게 정말 여러 가지 피로가 누적이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들이 가중이 되면서 폭발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노인 학대로까지 이어졌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돼버리겠죠. 그러므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항상 충분한 휴식과, 중요하겠죠. 네, 충분한 휴식과 심리적인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마음을 좀 리프레시 하실 수 있도록 여행도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머니께서 근무하고 계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항상 모니터링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기관의 홈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 블로그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올라오는 소식도 상시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기관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요양 기관 찾기라는 그 메뉴에서 보면은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머니께서 근무하고 계신 장기요양 기관의 운영 상황도 인터넷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죠. 또한 기관의 관계자분들과 인사도 나눠서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머니께서 이제 연세도 있으시다고 하면은 뭐 계속 일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을 하실 수 있으실 때까지는 일을 하시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러한 열악한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의견을 건의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민청원이라든지 신문고 등 다양한 민원 소통의 수단들이 있죠. 자, 그런 수단을 통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처우가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전달될 때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 즉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 현장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천사들의 직업, 천사분들의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따뜻하게 도우면서 산다고 교회에서 배워왔습니다. 자, 이 땅에서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 중에 하나로 저는 바로 요양보호사 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께서는 바로 살아계신 천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지금 천사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시는 요양보호사 어머니분들께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존경의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케어스토리도 어머니 아버지이신 요양보호사 천사 선생님들을 항상 곁에서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